지금 정규반 수강생분들의 반응이 뭐냐면 분명히 지금 대출 나간 것 중에서 연체된 것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더군다나 여기 PD님 오빠도 있었고, 근데 실질적으로 줄 거 다 주고 이전해왔어. 그럼 이게 되네? 막상 겪어보신 멤버분들이 이제는 조금 괜찮다, 이해가 된다, 이런 사이클로 돌아간다라는 걸 이해를 하시더라고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소개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이버 카페 재경사를 운영하고 있는 등대직입니다. 반갑습니다. 대표님께서 경매 투자도 하시고 지금 GPL 투자, MPL 투자까지 하고 계시잖아요. 네네. 다 하고 계시다 보니까 또 경매 단타랑 GPL, MPL이랑 어떤 차이가 있는지,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 한번 촬영해보면 좋을 것 같아서 준비를 했고요. 다 해보셨기 때문에 편하게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경매 단타 투자의 장점 한번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부동산 경매의 장점은 부동산을 이해하는데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부동산을 사든 차를 사든 중간에 딜러가 있고 중개사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의 특징은 내가 고객이고 내가 가서 브리핑을 받는 입장이에요. 근데 부동산 경매는 모든 정보를 내가 직접 수집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부동산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지는, 부동산 경매를 통해서 부동산의 이해가 높아진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이제 일반 분들 같은 경우는 부동산을 산다? 큰 돈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물론 큰 돈이 필요한 부동산도 있긴 해요. 근데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한테는 소액도 가능하다. 내가 꼭 실거주가 아니라 투자 목적이다 라고 하면 서울이 아닌 경기 수도권에서도 얼마든지 선택권이 있기 때문에 소액으로도 충분히 투자할 수가 있는 투자 방식이다. 그렇기 때문에 장점이 있는 부분이고, 뭐 굳이 얘기하자면 부동산 경매 단타 투자도 짧게는 3개월 또는 길어도 6개월 안에는 정리가 될 수 있는 투자 방식이다. 부동산 특성상 황금성이 떨어지는 거는 누구나도 알고 있는 사실이기 때문에, 근데 생각보다 내가 얼마만큼의 노력하에 따라서 성공하는 사람들도 지금도 많고, 심지어 리치스쿨 얼마 전에 저희가 경락잔금 해주신 분도 매도했나요? 매도하셨어요. 내일 잔금 들어오신대요. P2P 써서 매도하신 거예요? 네, 한 달 쓰신 거예요. 한 달. 그것도 잔금 날짜가 내일이다 보니까 소유권 이전하고 잔금까지 한 달 걸렸어요. 그 리치스쿨에서 빌라 경매를 배워서 빌라 경매 낙찰을 받고 P2P 우리 대출을 이용해서 잔금 치셨고 그걸 매도를 한 달 만에 하신 거다. 지난달 10월 20일 날 잔금 납부를 하셨고 내일 11월 20일 날 매수자한테 잔금 받기로 했대요. 그러니까 한 달 만에 어떻게 보면은 빠르게 진행이 되긴 한 거죠. 반면에 또 GPL 투자도 장점이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장점들이 있나요? GPL 투자는 현금 흐름을 만들어가는데 가장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투자 방식이다. 정해져 있잖아요. 내가 사업자 설립 이후에 한 달 이내에 투자가 진행이 되고 그 진행된 시점 그 다음 달부터 투자 수익금이 들어오는 투자 방식이기 때문에 예측이 가능해요. 내가 어느 시점에서 사업자 설립까지 마무리가 될 거고 그 시점에서 1주나 2주 사이에 투자가 진행될 거니 그 다음 달에는 투자 수익금이 들어오겠다라는, 뭔가 나 대신 일하는 애가 있는 것 같은 느낌인 것 같아요. 불로소득으로 얻을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투자 방식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경공매 투자자가 결국에 GPL, MPL 투자로 넘어가는 경우를 되게 많이 봤는데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또 있을까요? 뭐 취득의 제한, 대출의 제한, 이 두 가지의 주제만 봐더라도 투자를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의 선택지는 GPL 또는 MPL로 선택지로 가져갈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이게 점점 조여오다 보니까 약간 한계를 느끼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아요. GPL 투자 사례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금액이 많이 나간 건 그런 게 있나요? 통상적으로 금액이 많이 나간 건들은 강남 상구 위주로 나가 있고, 우리 멤버분들이 나갈 수 있는 만큼 저희가 최대한 그걸 맞춰서 진행을 하긴 하는데, 되도록이면은 큰 돈이 나갈 때는 강남 상구 쪽에 투자를 할 수 있게끔 해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나중에 그게 부실이 됐을 때도 그 멤버분들 중에서 그 부동산을 유입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다라는 거죠. 그 이자가 안 들어오면 그 부동산을 유입할 수 있는, 취득할 수 있는 방향도 있다는 거죠? 그렇죠. 지난달에 저희가 대출 진행한 케이스가 하나가 역삼역 인근에 있는 전용 60평짜리 빌라예요. 빌라인데 강남 특성상 보면 토지 지분을 보고 좀 투자들을 많이 애들 하시거든요. 근데 전용 60평에 토지 지분이 24평이니 평당 1억씩만 잡아도 24억이란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대출 나갔던 게 매매 잔금으로 나갔는데 매수자가 너무 그 금액을 싸게 잘 매입을 한 거야. 15억에 매입을 했으니 저희가 생각했을 땐 시세는 한 20억 초반으로 보이는데 매수자가 15억의 매물을 잘 매입을 해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대출 나간 거는 13억 정도 대출이 나간 거죠. 진짜 많이 해주셨네요. 근데 이자는 잘 들어오나요?
네, 이자는 잘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자가 잘 들어와도 좋고 이자가 잘 안 들어와도 좋은. 그쵸. 왜 그러냐면 이번 매수자도 그 집을 들어갈 때 전용 60평짜리니 인테리어를 1억 이상 들여서 들어갔단 말이에요.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GPL은 이런 사전 정보가 다 우리한테 들어오고 대출이 실행되기 때문에 나중에 그게 부실이 돼도 만약에 경매가 넘어가더라도 일반 입찰자들보단 많은 정보를 갖고 있는 거죠. 부실되기를 바라시는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닙니다. 13억이 나갔으면 1,000만 원이 훌쩍 넘게 매달 이자가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그 정도로 많은 대출금을 쓰시는 분들은 거의 99%는 직장인이 아니에요. 다 사업자 대표님들이신 거지 소득 수준이 어느 정도의 반열에 올라 계신 분들이 대출을 쓰시지 다음 달만 돼도 자기가 그 이자를 감당할 수 있다 없다를 소득 수준이 높으신 분들 위주로 대부사를 찾아오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다. 그냥 생각했을 때는 대부업에 대출을 쓴다는 거는 끝까지 간 사람들이 쓸 것 같다.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나 봐요. 예. 진짜 버는 사람들이 쓰는 것 같아요. 감당이 되는 사람들만 쓰나요? 또 다른 사례 있나요? 얼마 전에 나간 인천에 있는 아파트 저희가 후순위로 똑같이 5천만 원 나가서 매월 한 76만 원 정도 들어오는 수익. 대출을 몇 번 실행하세요? 한 달에? 한 달에 통상 한 20번 정도? 진짜요? GPL 투자 강의도 진행을 하고 계시는데 다른 강의들과 다르게 그 채권까지 연결해 주시는 이유가 또 있으신가요? 수업을 듣고 이제 투자까지 진행되기에는 지식도 필요하지만 용기도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자산을 용기만 갖고 투자하시는 분들이 있겠죠. 근데 10명 중에 극소수이라는 거죠. 저 같은 경우는 정규반을 수강을 받고 그분들이 다 투자가 되게끔 할 수 있는 거는 그 용기적인 부분은 제가 옆에서 조금 도와드리고 있어요. 내가 책임진다로? 내가 책임진다라는 개념으로 그래야지만 실질적으로 투자가 진행이 되지. 교육을 많이 듣고 많은 연습이 돼 있다 하더라도 연습이 돼 있는 거와 이제 실전을 많이 해본 사람하고는 좀 다르거든요. 예비 수강생분들이 궁금해 하실 만한 게 내가 대출을 해줬는데 이자를 안 내면 어떡해? 그래서 내가 손실을 보면 어떡해? 이런 걱정들을 하실 것 같은데 그랬던 사례는 없었나요? 되게 아직까지는 한 번도 없었습니다. 몇 번에 대략 대출을 나가는데 한 번도 없었죠? 대출 나간 거는 솔직히 셀 수는 없고요. 지금 한 번도 손실 본 적이 없다라고 하는 거는 최소한 저희 리치스쿨 정규반을 수강하신 분들에 한해서는 제가 대출을 진행을 할 때 저랑 같이 결정을 같이 해요. 경매 투자로 치면 입찰가를 정해주는 느낌 그리고 그쵸. 매도까지 봐주는 느낌인 건데 우리는 부실이 나면 대표님이 사가주시니까 연체가 되는 순간 그 채권이 부실이 되고 부실 채권이 되는 순간 제가 매입을 해와요. 매입하는 과정에서는 원금하고 연체이자는 할인하고 그런 개념이 아니라 그냥 원리금 다 드리고 제가 이전을 해와요. 제가 5천만 원 대출이 나갔는데 이자를 안 내요, 2달간 안 내요 라고 하면 제 5천만 원에 플러스 못 받은 이자까지 2달치를 주신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이전을 해오기 때문에 지금까지의 수강생분들의 리스크는 없었다. 근데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몇 건 없었으니까 그러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꼭 리치스쿨 정규반 뿐만 아니라 그 전에 이제 재경사 멤버분들은 오래전부터 GPL 투자를 하고 계셨고 재경사 오래된 멤버분들 중에서도 손실 본 분들이 한 분도 안 계세요. 그러니까 좀 더 우리가 빨리 만났었어야 했는데 뭐 지금이라도 만났으니까. 많은 분들이 믿고 GPL 많이 신청하시는 것 같고 처음에 이 말을 딱 들었을 때 사람들이 저게 도대체 무슨 소리야 할 것 같은데도 지금 정규반 수강생분들의 반응이 뭐냐면 분명히 지금 대출 나간 것 중에서 연체된 것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더군다나 여기 PD님 오빠도 있었고 왜 그러냐면 그렇게 연체가 됐어. 근데 실질적으로 줄 거 다 주고 이전해왔어. 그러면 이게 되네? 라는 거와 될 거야 하고는 좀 차이가 있거든요. 막상 겪어보신 멤버분들이 이제는 조금 괜찮다, 이해가 된다 이런 사이클로 돌아간다라는 걸 이해를 하시더라고요. 저희 친오빠가 대부업 같이 하고 있지만 부실이 터졌을 때 가지고 가시고 이자까지 주셨지만 대표님도 그 채권을 가지고 수익화를 할 수 있으니까 가지고 가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뭔가 폭탄 떠넘기기가 아니라 대표님 NPL사에서도 수익화할 수 있는 방향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GPL하고 NPL하고 수익 구조가 다른 것 뿐이에요. GPL은 매달 들어오는 수익 구조면은 NPL은 한 번에 목돈이 들어오는 투자 방식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차이점이 있는 거기 때문에 저희 오빠 부실 채권을 누가 가져갔고 이걸 어떻게 수익화할
예정이신지 한번 얘기해 주시겠어요? 오빠분이 매각한 채권은 네. 내일 같이 일하고 있는 친구가 이전해가기로 했어요. NPL사가 이전하기로 했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유동화 대출, 질권 대출을 받아서 실질적으로 선순위과하고 후순위과하고 같이 이전해서 경매 신청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젠 정상적으로 이제 매각 절차를 밟아가면서 매각이 되면은 그 배당금을 수령하는 투자 방식이에요. 그럼 또 수익률이 어느 정도 예상하시죠? 수익률은 한 40%에서 50% 정도 사이. NPL사만 부담을 떠안는 구조는 아니에요. 서로 윈윈할 수 있는 구조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분들이 보시기에 저걸 다 어떻게 그걸 내가 보기에는 안 좋은 채권이겠죠. GPL사들이 보기에는. 왜냐면 연체가 됐으니까. 근데 사실 NPL사들은 그런 채권들을 너무 많이 기다리고 있다는 게 그러니까 연체가 됐다라고 해서 그게 부실 채권이 아니라 개념을 잡을 땐 부실 채권이다라고 하면은 낙찰가율이 빠지거나 원금 회수가 어려운 채권을 부실 채권이라고 단정을 짓는 거지 원금하고 연체이자를 다 회수할 수 있으면 NPL사는 우량한 채권이라고 생각을 해요. 또 저희가 정규 강의를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많은 분들이 기다려주고 계시기는 한데 저희가 또 언제 오픈할지 모른다고 또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거진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준비를 하고 계신 것 같은데 또 정규 강의 소개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2025년 12월 마지막으로 이제 GPL 그 정규반 수강을 모집을 하는데 올해까지만 정규반 수강을 하고 나중에 언제 어떤 계기가 있어서 오픈할지는 모르겠어요. 그때까지는 개강 일정이 잡혀 있지는 않으니까 혹시 미리 조금 관심은 있으셨는데 타이밍이 안 맞아서 밀어 놓으셨던 분들은 어떻게 해서든 이번 회차 때, 이번 기수 때 참여해 보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빌라 단타로 해서 목돈 만드신 분들이 GPL에 관심이 많으셔가지고 GPL 투자하신 분들이 어느 정도 다음 선택지로 잡는 거는 상가 쪽으로 많이들 가세요. 어차피 GPL을 넘어왔다라는 건 주택수가 다 차져 있는 상황인 거고 추가적인 경락잔금이 어려움이 있으니 경락잔금에 어려움이 없는 상가 쪽으로 그리고 잘 받은 상가는 GPL 수익률보다는 더 높은 수익률이 나오기 때문에 개강 일정이 너무 미정이라 또 많은 분들이 관심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